네, 반갑습니다.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제가 오늘 생생 한마디에 시장 정상화 가정이라고 적었어요. 사실 주말 동안에 미증시가 특히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가 2% 이상 이제 거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좀 컸었을 거라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약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내일 우리가 휴장을 앞둔 시점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의 디폴트 우려감이 상당 부분 주가에 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오늘 월요일장 강력한 상승은 제한적인데 저는 이 또한 시장이 정상화로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다음 주에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고 이번 주가 이제 블랙아웃 기간인데 다음 주 FOMC 회의에서 드디어 거의 1년 만이죠. FOMC에서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 실적으로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도 지금 75% 넘게 이번에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표권이 있는 연준 위원들이 잇따라서 금리 동결 관련된 발언들을 계속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동결이 된다고 했을 때 앞으로 장기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좀 이어지면서 시장이 빠른 속도로 좀 정상화되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서서히 안정을 찾고 있고 국내 증시도 변동성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이 시점이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컨퍼런스가 좀 계속 있었잖아요. 아스코도 있었고 또 이제 바이오 USA를 앞둔 시점에서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들이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엔비디아발 훈풍으로 인해서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관련해서 약간의 좀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주말에 엔비디아가 소폭 하락하면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고요. 또 기대감으로 크게 올라갔던 종목들이 약간의 차익 매물 나와주면서 시장이 크게 못 올라가는 거지 시장 자체는 굉장히 정상화되고 있고 시장이 정상화된다라는 거는 이제 단기 주도 섹터,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주도 섹터가 나오기를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가 될지, 뭐 제약바이오가 될지 다시 한번 또 전기차 안에서 시장의 주도주가 나올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시장 자체가 지금 확실하게 변동성을 줄어들고 있고 안정적으로 지금 이제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앞으로는 종목에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리뷰도 해보면요, 결국 실적이 깡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이 시장 대비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로 리뷰할 종목은 1승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이미 말씀드리고 목표가를 좀 돌파하고 오늘도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LNG 관련해서의 이제 올해 하반기, 특히 이제 3분기 이후부터 본격적인 수주가 이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조선 3사뿐만 아니라 LNG 기자재 관련 종목들까지 일제히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LNG 관련된 어떤 이제 모멘텀이 불거졌을 때 1승이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여주면서 LNG 또 조선업황의 어떤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이미 돌파한 종목이다 보니까 2차 목표가까지 좀 차분하게 좀 지켜보려고 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한 종목을 말씀드리면 HLB 제약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HLB 제약을 말씀드려서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목표가를 돌파하고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 거의 19.6%까지 상승 흐름이 나왔던 종목인데 아무래도 이제 뭐 아스코에 참여하는 기업 또 그리고 바이오 USA에 참여하는 기업들 참여한다라는 기대감 하나만으로 올랐던 종목들은 당연히 이제 바이오 그 컨퍼런스가 개최되면서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HLB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아스코에도 참여하고 또 그리고 바이오 USA도 참여하면서 실질적으로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다. 리보세라빅 또 간암 치료제 관련된 미국 내에서 또 시판 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또 실제로 일부 주에서는 또 상용화가 되면서 간암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과 면역 항암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미국 현지 내에서도 지금 자회사가 HLB 자회사가 면역 항암제 관련해서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지금 암 정보 프로젝트에 가장 핵심 수혜주로도 부각될 수 있는 게 HLB 그룹주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당연히 안정적인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또 이번 달에 또 추가적인 강력한 상승 흐름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 종목으로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SP 시스템즈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안정적인 전일 종가 대비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이제 로봇은 미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안에서 스마트 팩토리 또 스마트 팩토리의 인간 팔이라고 볼 수 있는 겐트리 로봇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 SK 시스템즈고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또 국내 대표 대기업들에게 꾸준하게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 보니까 SK 시스템즈도 충분히 이번 달 안에 강력한 시세가 분출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실적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종목들을 봐야 되고요. 또 모멘텀이 좀 빵빵하게 남아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도 트렌드 선점 전략으로 한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매수가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서 좀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가 기준에서 종목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가 11,960원이고요. 한 3.46% 반등 나와주고 있는데 11,960원에 G2파워라는 종목을 트렌드 선점 전략으로 가져왔습니다. 일단 원전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배 전반 관련해서 가장 핵심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배 전반이 이제 뭐냐면 고압 전력을 저압 전력으로 이제 바꿔주고 또 그리고 각각의 어떤 사용처에 전기를 나눠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실상 스마트 그리드에도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원전뿐만 아니라 뭐 태양광 설비 또 그리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도 이 수배 전반 기술이 가장 핵심 키워드다 보니까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G2파워가 앞으로의 성장성은 무궁무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G2파워는 특히나 최근에 원자력 관련해서도 핵심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데 그 이슈들을 뉴스를 보면서 하나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G2파워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배 전반, 발전소 수배 전반을 제조하고 이제 공급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원전 관련해서의 가장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원자력 발전 설비 필수 인증 요건인 Q클래스급 품질 기준으로 수배 전반을 국내 또 대기업과 또 그리고 이제 한전과 한수원에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수력 원자력이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G2파워가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수원이 네덜란드와 원전 수주를 시동을 건다라는 뉴스가 나와주면서 장 초반에 좀 반등 흐름이 나와줬고요. 또 지난달 같은 경우는 폴란드와 또 제3 원전 관련해서 협력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나와줬을 때도 G2파워가 가장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됐습니다. 다음 그래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뭐 G2파워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가져왔던 뉴스인데 사실 이제 이게 매일경제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빠르면 5월, 늦으면 6월 안에 사우디에 이제 방문을 타진하고 있다. 사실상 이제 사우디 왕세자인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방안에 따른 어떤 답방 성격으로 가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원전 협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빠르면 이번 달, 뭐 늦어도 올해 하반기 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사우디에 방문이 날짜가 잡힌다고 했을 때 G2파워가 원전 관련된 최대 수혜주로 부각될 수밖에 없고 사실 우리가 그 현 정부에서도 가장 핵심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핵심 키워드가 원전이고 또 신한울 원전 4호기 또 5호기를 계속 재가동을 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원전 관련된 모멘텀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2027년도 기준으로 5조 원 규모의 원전 기자재 수출을 추진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원전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제 G2파워 같은 경우는 수배 전반 관련해서 가장 핵심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 사실상 이게 제목이 좀 빠졌는데요. 15년간 이제 배정만 투자 관련해서 31조를 투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 대비해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그래서 그 빨간식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당초 투자 계획 대비해서 2배 가까이 이제 급등했다. 그리고 56조 원에 달하는 송변전 투자 비용까지 고려하면은 전력 개통망 투자에 거의 90조 원 가까운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스마트 그리드뿐만 아니라 전력 설비 또 IT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 특히 오늘 뭐 일진 전기도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G2파워도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수배 전방 기술로 IT 솔루션을 또 한수원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전력 개통망 투자에 90조 가까이 투자한다고 했을 때 직접적으로 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 G2파워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수배 전방 기술 자체가 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도 가장 핵심 키워드이다 보니까 원전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 또 그리고 전력 배송 관련해서 G2파워가 최대 수혜주로 좀 부각될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요. 오늘 탑픽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G2파워 같은 경우는 이 원전주들 중에서 가장 좀 탑픽주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 김종현 매니저님께서 생각을 하셨을 때 이 원전주가 사실은 지금 G2파워가 조금 약간 움직이고 있지만은 전체적인 어떤 테마가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걸 좀 단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혹은 네. 만약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어디까지 볼 수 있는 부분들, 그 기간적인 부분들을 좀 궁금하고요. 단기적 관점인지 중기적 관점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는 폴란드뿐만 아니라 지금 네덜란드 관련해서도 지금 원전 수주 관련된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도 나와줬고, 아까 제가 이제 뉴스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에 방문 날짜만 잡힌다고 하더라도 이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 정도에 이제 사우디 방문 날짜가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전 수주, 사실상 원전 관련 종목들은 원전 수주가 이제 발생해야 크게 상승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트렌드를 선점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수배 전망 기술력만 본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 충전뿐만 아니라 스마트 그리드까지도 계속 확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전 안에서도 G2파워가 좀 탑픽 종목으로 좀 가져왔고요.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매수가는 좀 잡아드렸고요. 또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손절가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차 목표가는 이제 12,95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고, 또 2차 목표가는 15,200원, 또 그리고 손절가는 10,00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